자, 다음은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어찌나 더운지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력한 폭염이 미어캣, 사막여우. 이 친구들은 사막 기온에 잘 견디는 친구들인데 강력한 폭염이 이 친구들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려쬐는 오후, 동물원 전시장에 그늘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염 때문에 햇볕이라도 맞고자 설치하는 건데 공작새들은 작업이 끝나기 전부터 그늘막 아래 몰려듭니다. 앵무새 공연장 앞에는 폭염 때문에 일정을 취소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당나귀들에게도 푹푹 찌는 더위에 특식이 마련됐습니다. 꽁꽁 얼은 얼음을 부숴 과일을 꺼내주자 당나귀들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당나귀용 과일 화채입니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얼음 과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전시장에 애들이 있으니까 물 뿌려주면서 주기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긴 호스를 동원해 물샤워까지 해보지만 아프리카와 사막에서 온 동물들에게도 최근 남부지방 폭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막여우나 미어캣은 그늘 아래 자리를 깐 뒤 늘어졌고 오리들도 인공폭포염 물가에서 헤엄을 치며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동물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에 동물원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 역시 드뭅니다. 둘째가 동물원을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람이 없어요. 장마가 가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동물과 사육사들의 여름나기 사투도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강력한 사건의 주요 단서를 쫓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강력 사건판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저희 상황판에 첫 번째 단서가 띄워져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데 경찰의 출입 금지 폴리스 사인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 그제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20대 아들이 흉기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 등 7곳이 피습됐고요. 미용실 손님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평소 모친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존속 살인 미수 혐의 검토 중입니다.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연탕탕 소리만 들렸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사람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피 묻은 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장난 아니었죠. 오는 것 같길래 그냥 가게 옆으로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모습. 아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 아마 어머니는 60대이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아들은 20대인데 모자 갈등이 상당히 심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어떤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머니한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것도 7번이나 저런 일을 갖다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런 경우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런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흉기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 미수죄가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데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두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모자지간이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네네. 그냥 살인 미수보다 존속 살인 미수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런데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다른 피해자들까지 더 있으니까 아마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사건 수사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는 했고요. 칼로 찔렀으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고 조사 이후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강력 사건이군요. 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판에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가를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요. 해당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25일 한 남성이 갑자기 뭔가를 손에 쥔 채 허공에 휘두릅니다.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남성이 지나간 곳은요, 온통 낙서로 뒤덮입니다. 레커로 낙서를 한 겁니다. 3일간 서울 시내 무려 22곳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체포됐는지 이렇게요. 찜질방에 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토굴방에서 태연하게 누워있던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태연하게 찜질방에 그 굴 있잖아요. 토굴방에 들어가 있었네요. 뭐 우리 사회에 불만이 많은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재물손괴라고 하는 게 뭐 부시는 것만 재물손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오염시켜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재물손괴죄가 그렇게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라코치를 해가지고 가장 크게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경복궁의 영추문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낙서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7년까지 그 선고를 받았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단순한 형법을 떠나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그 해당이 돼서 이렇게 그 중대한 형이 그 됐는데 지금 아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면 22번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힌 거니까 그러니까 실형이 뭐 집행유예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게 형사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거 다 지우는데 저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나는 뭐 그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더 강해질 거고 아유, 무엇보다도 저 차도 지금 다 저렇게 손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거 다 지우는 돈이 얼마나 많이 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진술이 좀 비상식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멘탈에 무슨 그 이상이 있다. 내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서 저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드러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게 진짜 정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하는지도 감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정신 감정을 통해서. 네네. 자,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사건은 유튜버의 배신인데요.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충격적인 강력 사건입니다. 필리핀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유튜브에 미성년자들이 나오는 영상을 올린 한국인 유튜버예요. 50대 한국인 유튜버 C씨입니다. 빈곤 아동 공부방 및 후원용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14살 소녀와 동거를 하고 애까지 출산해서 논란입니다. 필리핀 경찰은요. 사이버 순찰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착취,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이 한국인 유튜버가 체포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필리핀 내에서 유튜브를 하는 한국인인데 겉으로 뭐 후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 성착취를 벌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방에서 우리가 이제 그 K컬처 이야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자동차 이거는 그야말로 어글리 K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어떤 아이들이 많은가, 코피노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코피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 기준으로 4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저런 코피노를 갖다가 또 만들었다, 그 태어나게 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 형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한 것과 똑같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제력을 써서 그런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형법이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필리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그 합당한 그러한 책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한국으로 송환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 법으로도 한국 법원에 의해서 예. 충분히 처벌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주 국제적 망신을 시켰습니다.